자, 극한의 응용. 이거는 오늘 DT 3번 아까 풀어봤었잖아요. 그쵸? 살짝 독특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어땠어요? 거꾸로 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유추했죠. 그쵸? 수렴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얘가 뭐 0분의 0꼴일 거야.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됐으니 분자도 0이 됐겠지. 그래서 분자가 0이 됐으면은 이렇게 생겼겠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쵸? 아닌가요? 찍었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극한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의 생김새를 유추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좀 그만 졸고 좀 집중해서 합시다. 개념 할 때는 이게 반복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니까. 자, 두 함수 fx, gx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 x가 a로 갔을 때 gx분의 fx 분수 형태를 띠고 있고, 분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얘가 알파. 근데 실수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수렴했다는 의미를 해가지고 적어놓은 것 같긴 해요. 얘가. 물론 이제 지금 약간 무한대 개념도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자, 얘는 무슨 뜻이냐? 분모가 0으로 갔다라면은 그러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지 수렴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분모가 0으로 해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자는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요. 분자가 0이 아닌 걸로 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해볼까요? 분자는 2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모만 엄청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 값이 어떻게 될까? 무한대가 됐을 거예요. 얘가. 근데 지금 얘는 적어놓은 취지가 수렴을 했다라는 의미를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좀 잘못 쓰여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수렴을 했다라고 전제를 깔아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수렴의 4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수렴의 4가지 형태. 뭐예요?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그쵸? 그러니까 그 4개 중에 하나의 꼴을 취해야지 얘가 수렴을 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이게 개념서가 조금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이 미적분 원 개념에 대한 개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사가지고 보시면은 좀 다른 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얘가 수학의 정석이랑 수학의 바이블이랑 이 뭐 개념 플러스 유형이랑 이런 것들이 이걸 설명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래요. 얘가.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분수 형태고 수렴을 했다라면은 그럼 분모가 0으로 갔을 때 분자도 어때야만 해? 얘가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0분의 0꼴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0이 나옵니까? 몰라요. 0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0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 얘가 gx분의 fx 똑같은데 얘는 0이 아닌 거가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0이 아닌 거가 해가지고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때 얘는 뭐라고 했냐면은 분자가 0일 때라고 돼 있어요.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모는 반드시 0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근데 지금 위에랑 아래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모가 0이 아닌 걸로 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6으로 가고 분자는 0으로 가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얘가 0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얘는 뭘로 수렴하게 돼요? 0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상하잖아요. 분자 0으로 갔는데 분모 0으로 가지 않아도 얘는 수렴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뭐라 말한 거냐?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수렴한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0이 되는 결과에서는 분모가 꼭 0으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얘가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을 때 0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0이 아닌 실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고. 수렴을 이미 했어요. 이건 전제입니다. 수렴은 이미 했고요. 분모가 0으로 갔어요. 분모가 0으로 간 상태에서 이미 수렴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분자는 0이 아닌 거여도 될까라는 겁니다. 분모가 0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3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예를 들어서 분자가 뭐 마이너스 2로 가. 그럼 얘는 3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분자가 0이 아닌 걸로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3 수렴할 수가 없게 돼요. 혹시 무슨 말인지 돼요? 수렴을 했고 이건 전제예요. 수렴을 했고 분모는 0으로 갔어요. 저 빨간 글씨까지가 전제예요. 그러면 분자는 반드시 어쩔 수밖에 없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분자는 0으로 가야 돼. 자, 근데 여기에서는 수렴을 했어. 이번엔 전제를 했어. 전제가 수렴을 했다. 그리고 분자가 0으로 갔다. 라고 해가지고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분모는 어때야 되는 거냐라는 거야. 얘가 0으로 갔어.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꼭 반드시 분모가 0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왜? 얘가 0이 아닌 걸로 가더라도 수렴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수렴했고 분자가 0으로 갔다라고 해서 분모는 0으로 가야 됩니까?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인 거예요. 내가 꼭 분모까지 0으로 갈 필요는 없어도 돼.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은 얘는 분모는 0으로 가야 되느냐? 얘는 거짓이라는 거죠. 얘는 맞지만 꼭 0으로 갈 필요는 없더라.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가더라도 얘가 수렴은 하더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 거야. 수렴한 건 수렴한 건데 0이 아닌 거래. 그치? 0이 아닌 걸로 해가지고 지금 수렴을 했다 이거야.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고 분자가 0으로 간 거야. 그러면은 얘가 0이 아닌 거가 나오려면은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그 뜻인 거죠. 얘가 분자는 0으로 갔고 0이 아닌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 0이 아닌 수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수렴이 0인 수렴인지 0이 아닌 수렴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 문제 풀면서 한번 더 볼게요. 자,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fx는 a에서 알파로 수렴을 했고요. gx는 a에서 베타로 해가지고 지금 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fx는 gx보다 항상 r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알파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fx든 gx든 특정 값에서 어떤 값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고정된 목적지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거가 무슨 뜻이냐? fx의 모든 함수 그래프들이 gx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x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을 때 fx는 뭐 잠깐 만났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그려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한 곳을 정했어요. x는 a.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함수값 자체가 무조건 gx 쪽이 더 크니 베타는 알파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x는 a라고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같아지겠죠. 저 때는. 근데 저렇게 같아지는 지점을 제외하고서는 베타가 항상 알파보다 클 거다라는 거죠. 얘가.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의 생김새로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다음에 사실 1번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2번이에요. 이 때문에 머리 많이 쓰거든요. 얘가. 자, 얘는 hx가 fx랑 gx의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잠깐만요. 내가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fx가 이게 gx를 해야겠다. gx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fx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fx. 그러면 hx 입장에서는 어때야 돼? 얘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보다는 위쪽으로, gx보다는 아래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물론 무조건 hx가 1차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 그렇다는 거지, 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 구간에 대해서 gx가 항상 크고 가운데가 hx고 그리고 제일 작은 거가 fx가 되지 않나요?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에요? 항상 gx, hx, fx 순이지 않나요? 얘가 어떤 지점을 보든 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근데 이때 알파랑 베타가 같다면 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hx가 특정 지점에서 갖는 극한값이랑 fx가 이제 갖는 극한값이랑 gx가 갖는 거랑 지금 다 같아졌다는 뜻이에요. 얘가 이 만나는 지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x는 a에서 딱 해서 봤더니 gx도 알파, fx도 알파 지금 같은 값 나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hx는 어때요? 그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데? 괜찮아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샌드위치라고요. 샌드위치 보면은 빵과 빵 사이에 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 빵과 아래 빵이 만나버리면은 그러면은 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햄이 곧 빵이 되는 거예요. 완전 짓눌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은 게 돼버린다라는 거야, 얘가. 자, 그래서 사이에 있는 그 값은 알파로 해가지고 모두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언제 쓰냐면은 hx는 구할 수가 없어. hx는 못 구해요.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fx랑 gx는 알아, 우리가. 그래서 fx랑 gx는 식을 아는 거야. 근데 특정 지점에서 보니까 fx랑 gx의 함수값, 극한값이 같아지는 거야. fx도 2, gx도 2. 그럼 hx는 2하고 2 사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하고 2 사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 자신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이 같아졌으니 그 가운데 껴있는 개도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할게요. 아래 예시가 있네요. 이거 바로 보는 게 낫겠다. 자, 보세요. fx 우리 뭔지 몰라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뭐야? 얘가 fx, 얘가 gx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1에서 보니까 1로 갔을 때 보니까 얘가 둘 다 1이 나온 거야. f1도 1, g1도 1. 그러면은 사이에 껴있는 fx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1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두 번 써놨네 내가.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물론 hx랑 gx가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다라면은
가운데 껴있는 애가 함수값이 뭐가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쵸? 됐나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달라요. fx랑 gx 했을 때 fx가 항상 gx보다 함수값이 아래에 있대요. 등호가 없죠 지금. 등호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극한값도 작은 거는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작은 거는 아니다. 자, 이거는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잠깐만 그려놓자라면은, 자, 이렇게 x축 y축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얘가 gx라는 애는 요렇게 x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어요. 얘가 이제 gx예요. 그리고 fx라는 애는 얘는 마찬가지로 x축에 달라붙게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이제 fx인 거죠. 그러면은 얘는 둘 다 점근선이 x축이긴 하지만요.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gx가 항상 fx보다 함수값이 크죠. 아주 조금이라도 클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 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gx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죠. 그렇죠? fx 무한대로 가면 뭘로 가요? 0으로 가는 거예요. x축이 달라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둘의 극한값은 어때요? 0, 0 같아요. 무슨 말인지 돼요?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fx, gx 달라질 수 있지만 극한값은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등호가 있으면은 참이 돼요. 얘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리미트 x가 a, fx 얘가 뭐가 되는 거야? gx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같아질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역전은 벌어지지 않아요. 부등호가 거꾸로 가는 일은 없어요. 얘가 전 구간에서 gx가 fx보다 크기 때문에 갑자기 fx의 극한값이 gx의 극한값보다 커지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같아질 수가 있어 이 뜻이에요. 얘가 극한값은 거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인 거기 때문에 같아질 수는 있어 그 얘기예요. 괜찮나요? 네. 다음에 극한의 응용. 이거 아까 내가 위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네요. 자, 문제로 볼게요. 얘는 아까 우리 DT 3번이죠. 그렇죠? 얘가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 수렴했다가 1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서를 좀 적어 놓을게요. 얘가 수렴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2번 지금 분모가 뭐가 됐어요? 분모가 0으로 갔어요. 이게 2번이에요. 이렇게 2번. 그쵸? 그러면 3번이 뭐예요? 재생해봐요. 분모 0일 때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았는데 수렴할 수 있어? 없어. 분모가 0일 때는 안 돼. 분모가 0이 됐으면 분자는 0으로 가줘야 돼. 그치? 그래서 3번으로 뭘 생각하는 거야? 이 위에 있는 친구가 뭐가 돼야 돼? 3번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이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으니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이해했어요? 저 친구 0으로 가야 돼. 근데 얘가 뭐야? 얘 다항식이거든. 다항식. 다항식에서는 우리가 뭐야? 극한값, 함수값 같죠? 그러면 얘가 1 넣으면은 0 나온다는 뜻이야. 얘가. 그래서 1을 대입한 거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거는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x-1이라는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0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뒤쪽에 뭐가 나오겠어? 얘가 x-b가 나오겠지. 왜냐면 상수항이 b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럼 0분의 0꼴 0인자를 제거해줘. 그래서 x-를 약분을 한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b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1-b가 3이 나온다 이 뜻이야. 얘가. 그럼 b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이 뜻이야. b가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은 b는 마이너스 2 넣게 되면은 알 수 있겠죠? 일치한 계수. 그래서 a 값은 뭐가 나와요? 얘가 1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2번도 내가 근데 경고 하나 하는데 내가 방금 여기 옆에 풀 때 1번, 2번, 3번을 이거 썼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약간 초등학생 대하듯이.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성적을 망치는 원인이 얘가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암산하듯이 얘가 x-1이고 뭐고 해가지고 그렇게 풀기 때문에 이게 미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손도 못 대. 그래서 내가 제일 등신 같은 애들이 암산 잘하고 성적 잘 나왔던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애매하게 잘하는 애들. 그냥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뭐 대수까지 해서 계산하는 거에서 문제 풀게 되면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근데 꼭 이제 미적분 원 가가지고 설명 위주로 이 수업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뭘 못해. 얘가 이게 여기에서는 지금 포인트가 A, B를 맞춘다가 아니야. 그래서 서술형을 보더라도 점수의 배점이 달라. 서술형이 한 문제에 10점이거든. 근데 답을 맞추는 게 2점이야. 이게 풀이 과정이 8점이고 이게 역전이 돼. 왜? 답을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아서요. 이게 그래서 대학교 논술이든 면접이든 답을 맞추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서울대 면접 5문제 주거든. 5문제 정답 다 틀려도 합격이야. 풀이 과정만 맞으면 돼. 그래서 중간에 해가지고 뭐 1 더하기 2는 4라고 써놨어. 그러면은 교수님이 고쳐줘. 감점 요소 아니야. 계산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얘가 설명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 그래서 얘가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한 거야. 1번, 2번, 3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대놓고 그냥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겠지. 이런 식으로가 안 돼. 왜냐면은 이게 이제 좀 더 어려워지거든. 여기에서 x만 있잖아요 지금. 동시에 저기에서 x도 있고 h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게 미분계수거든. 이게. 그래서 그때 이 근거를 대고서 설명할 수 있는 거랑 아닌 거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좀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 시간대에 졸려가지고 눈 감고 있는 거는 그거 병이에요. 이게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8시에요. 지금 내 뭐 새벽 1시에 수업하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수업 시작했는데 20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지루해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은 정신 상태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자, 얘도 보자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얘는 수렴했다라는 거를 먼저 보는 거야. 그냥 대놓고서 그냥 0분의 0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변 봤는데 얘가 무한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얘가 그렇잖아요. 얘가 6번이란다. 우변이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얘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 1번으로 해가지고 얘가 수렴을 했다라는 거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2번으로 해가지고 뭐를 보는 거예요? 지금 2번이 분자가 0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분자가 0으로 갔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분자가 0으로 갔어요. 수렴했어요. 그러면은 분모가 꼭 0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요, 돼요. 2분의 0 하면 0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분모가 0이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뭐까지 생각해야 되죠? 0이 아닌 수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0이 아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0으로 수렴했느냐 0이 아닌 걸로 수렴했느냐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차이를 노리고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게 무조건 해가지고 그게 똑같이 안 나와요. 이 개념을 묻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0이었으면요 분모는 0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얘가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고 그리고 분자가 0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가 어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가 는 0이었으면 다르게 풀리는 거야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본인이. 자, 그래서 이 다음 식에다가는 뭘 써야 돼? 분모가 0으로 가야 된다가 이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루트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b가 0으로 간다. 얘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x에다 2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루트에 얘가 a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거니까 그럼 b는 루트에 a 플러스 2가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얘가 그러면 0분의 0꼴이 된 거예요. 그럼 0분의 0꼴에서는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얘가 0인자 제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0분의 0꼴 0인자 제거 뭐 소거 제거 다 같은 말이에요. 를 생각을 해야 돼. 루트가 나왔으니 유리화 단계를 거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분모는 x-2에 그리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b. 아 근데 저기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분모는 어떻게 돼요? 얘가 합차를 썼으니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분모가 뭐가 된 거예요? x-2가 된 거예요. 분모가. 그러면은 x-2, x-2 소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계산해 줄 때 분자에만 이제 2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 루트에 a 플러스 2가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 했었어요? 6이라고 문제에서 처음에 말했죠.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2가 3인 거니까 a가 뭐가 나온다? 7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되나요? 자, 이거 4번 가지고서 한번 우리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4번 가지고서 이 4번 처음에 우리가 뭘 먼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응? 수렴. 근데 지금 B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수렴까지는 맞는데 이 친구가 이제 0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1번이 수렴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다음은 얘가 수렴을 했어. 근데 분모가 0으로 갔어.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갔어. 분모가 0으로 가버리면 분자는 무조건 어때야 돼? 분자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3번 분자가 0으로 가야만 해. 그러면 이제 식에다가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죠. 요 괄호도 좀 신경을 쓰세요. 괄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게 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x에다 1 넣었을 때 루트 a 플러스 1이 3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a가 뭐야? 8이 나온다 이거예요. a가 8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a가 8까지 나왔어. 그럼 다시 써줘. 리미트 x가 1 루트 x 플러스 8 마이너스 3 그리고 분의 x 마이너스 1이에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응? 뭐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유리화. 그쵸? 얘가 수렴했고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를 해서 뭐 해줘야 돼? 영인자를 제거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 4번으로서 해야 되는 거가 얘가 유리화 영인자 제거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얘 유리화 하게 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얘는 x 플러스 8 마이너스 9 여기는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8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영인자 제거까지 완료했어요. 그러면 이제 1을 넣으면 되겠죠, x에다가. 그러면 6분의 1. 얘가 뭔데? b. 됐습니까? 넘어될까? 자, 극한값을 이용하여 함수의 식구하기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자, 얘는 가부터 딱 볼게요. 가. 얘는 가가 x가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우변을 보면 수렴을 했고 분모가 뭐 하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1번 수렴입니다. 그리고 2번 얘가 분모가 0으로 가고 미쳤나봐.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면요, 뭘로 수렴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만약에 분모가 무한대로 갔어요. 근데 분자가 2래요. 무한대분의 2면 뭐 돼요? 이게 0 되거든요? 수렴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수렴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분모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얘도 뭘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수렴을 했는데 뭐가 아니야? 0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던 거를 보고서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이 차이를 이제 인지를 하느냐 이게 달라요 이게. 자, 그래서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고 그래서 분모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를 확인을 했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분자는 어때야 돼? 그러면 수렴했으니까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야 되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야겠네.
그러면은 분자는 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은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어? 차수 비교였어. 분모 분자의 차수 비교. 근데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걔는 0이 되고, 분모 분자가 같아지면 0이 아닌 걸로 수렴하게 되고, 그리고 분자가 더 크게 되면 발산했어요.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어요. 그럼 분모와 분자는 어때야 돼요?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다라는 거에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분모와 분자는 차수가 같아야 돼요. 해봐. 분모 분자가 같은 차식이어야 돼요. 그럼 분모가 2차식이면 분자도 2차식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분모 분자 차수 같을 때 우리 어떻게 결과가 나오죠? 뭘 비교하기로 했어요? 개수 비교했어요. 개수 비교를 했더니 2가 나왔대. 지금 그 뜻인 거예요. 차수가 같아서 개수를 비교했더니 2가 나왔대.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생겼어야 된다 이거예요. 얘는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되고 개수가 뭐여야 돼? 2여야 돼. 그럼 얘는 2x제곱이 뭐가 나오는 거야. 근데 뒤에 식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뭐든지 붙을 수 있으니까 ax 플러스 b 같은 형태로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해석 능력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게 왜 그러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가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큰 흐름은 어떻게 보면 크게 비슷해요. 지금 우변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변이 수렴을 했냐 안 했냐 확인하시고, 그렇죠? 수렴을 했으면은 0이냐 아니냐 확인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모 분자가 어때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판단해? 얘가 0분의 0 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 그러면은 그 꼴이라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 외웠던 것들이 지금 합쳐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이번엔 나로 가볼 겁니다. 자, 얘도 일단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얘가 수렴을 한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아니야? 지금 0이 아닌 걸로 해서 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은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2번. 자, 그럼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대. 분모는 0으로 갔대.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는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분자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럼 분자가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분자가 0으로 가기 위해서는 F3이 0이라는 거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F3은 0? 그렇지. fx 인수에 x-3이 있다는 거지. 얘가. 이해했습니까? 근데 우리 아까 그 가에서 fx가 2x 제곱으로 시작한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fx의 식을 써볼 수 있는 거야. fx는 2x-3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겼겠구나 라고 2차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식을 어떻게 해? 다시 넣어줘야겠죠? 그럼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2x-3 x 플러스 k, 그리고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x-3 x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0인자 속어 x-3 없애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대입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2 플러스 2k. 분모는 나 잘못 썼다. 아까 x가 3 넣는 거지. 6 플러스 2k. 그리고 여기는 4. 이 결과 뭐야? 1. 그럼 k는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이제 fx가 나오는 거야. fx는
2에 x-3에 x-1 그리고 F0 구해주면은 문제가 끝나는 거죠. 제발 부탁이야. 암산하듯이 하지마. 답만 구하는 식으로 공부하면은 우리는 진짜 끝이야.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돼. 이 부분은 이유랑 설명까지. 그래서 포인트가 답을 맞춘다가 아니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함수의 극한이 사실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모의고사 됐든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야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30문제 중에 한 문제. 그 연속도 마찬가지. 이 다음 두 번째 단원이 연속이거든요. 한 문제 나와요. 나머지 28문제가 미분적분이에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미분을 못 푸는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극한 때문이에요. 극한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극한 때문에 미분을 다 틀린 거야. 이게. 그래서 접근이 달라서 그래요.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도전해 봅시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요. 가. 뭐부터 봐야 돼요? 얘가 지금 수렴을 했어요. 그것도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응? 얘가 0이 아닌 걸로 수렴했잖아요. 수렴 0 아님. 그러면 다음 단계 뭘 보지? 분모를 보니까 어때요? 얘가 무한대로 가요. 분모가 무한대로 갔어요. 그쵸? 그러면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다라는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차수가 같을 거고 개수의 비율이 3이란 거야. 그치? 그럼 fx는 2차고 얘가 최고차항 개수는 3이었을 거야. 그럼 fx식이 어떻게 써지는 거야? 3 x제곱 그리고 모르는 거야. 뒤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아직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끝이야. 최고차항에 대한 힌트.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로 가보자고요. 얘가 3x제곱 어쩌고야. 그럼 얘는 스타트 어떻게 해야 돼? 수렴을 했어. 그리고 0이 아니야.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분모는 0으로 가. 그치? 분모 0으로 가는데 0이 아닌 걸로 수렴해. 그럼 분자도 0으로 갈 거야. 그럼 누구로 갖고 있다는 거야? 분자가 뭘 갖고 있다? fx가 누구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x-4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써야지. fx는 뭐라 쓰는 거야? 3 x-4 x 플러스 k. 이해했어요? 그럼 이 친구를 fx 자리에다 다시 넣어주겠죠. 그쵸? 그러면은 x-4 약분되면은 어떻게 돼? 리미트 x4 여기는 3 x-4 x 플러스 k 그리고 분모는 x-4 x 플러스 1 x-4 사라지고 얘 4 대입하니까 12 플러스 3k 그리고 여기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2. 됐습니까? 그럼 k 값이 뭐가 돼야 돼? k가 마이너스 3분의 2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2 k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은 fx는 얘는 3의 x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그러면은 f1 값은 이거 이쁘게 쓰면은 x 마이너스 4 3x 마이너스 2거든 3x 마이너스 2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3 나오나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풀이 과정을 짧게 가고 해야 돼요. 그냥 딱 보고서 이렇게 좀 너무 수월하게 가면은 좀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가를 봤을 때 얘는 1로 수렴을 했고 무한대로 가니 무한대분은 무한대고 그러면 차수 같을 거고 개수의 비율이 1이라는 얘기니까 fx는 어떻게 생겼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그래서 위에 그 근거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단계 거쳐서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암기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해가지고 외우면은 망한다고요. 이게 둘은 좀 큰 차이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식이 여러 개가 들어갈 거거든요. 분자에만 fx식이 여러 개가 들어가고 분모도 복잡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또 각각 의미가 들어가. 델타 x가 들어가거든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왜 이렇더라? 그래서 오히려 근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고 x 0으로 갔어. 분모 0으로 갔어. 분자 0으로 가야 돼. 그럼 얘는 인수로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fx가 인수로 x를 갖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 fx가 인수로 x를 갖게 되려면은 얘는 2x 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에 ax로 끝나는 거네. b가 없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넣어. x로 약분해.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써지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네. a는 마이너스 3 그쵸? 그러면 fx는 다 나왔죠. 얘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이제 f2 값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f2가 뭐지? f2 넣으면 16 더하기 4 20 마이너스 6 13인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함수 fx가 의미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킨대요. 근데 리미트 x 무한대 fx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는 뭔 말일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는 fx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어디에도 fx는 없어. 그치? 아니 여기 얘가 fx는 아니잖아. 그 안에 fx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면은 이상한 꼴이 나와요. 얘가. 그쵸? 그러면은 얘는 fx라는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돼? x제곱 플러스 1을 일단 나눠줘야지 fx가 가운데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저번이란다. 아까 이걸 했었잖아. gx, fx, hx. 그쵸? 그래서 fx가 중간에 껴있을 때 gx가 뭐 어디로 가고 hx가 어디로 가고 근데 gx하고 hx가 똑같은 데로 간다라면은 fx도 똑같은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걔를 이용하기 위해선 gx랑 hx를 만들어줘야 돼. 얘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가 fx를 혼자 냅둬야 돼.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fx가 아니야. 리미트 fx야.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변에다가 뭘 해주면 돼? 리미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리미트 취해주면은 어디로 가는데? 좌변은? x 무한대로 보내버렸어. 좌변 뭐가 돼? 3. 우변 뭐가 돼? 얘 3. 그럼 얘는 가운데 뭐가 돼야 돼? 3. 이렇게 찾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일단 그래도 서술형 확인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돼. 리미트 x 무한대 x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x는 리미트 x 무한대 x제곱 플러스 2 3x제곱 플러스 x는 뭐야? 3. 그래서 리미트 x 무한대 fx는 3. 이게 한글로 말하면 좀 이게 말이 복잡해지죠? 좌변이 3으로 가고 우변이 3으로 가기 때문에 가운데가 3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수식으로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이게 무슨 뜻인데? 왼쪽을 무한대로 보낸 거랑 오른쪽을 무한대로 보낸 거랑 같아져요. 뭘로? 3으로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놈은 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으로 쓰면 간편해집니다. 됐습니까? 여기 막 풀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써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상위권 대학 갈 거잖아요. 여러분 상위권 대학 가게 되면은 한글 금지 이런 거 있는데 풀이 과정 내 한글 금지. 어떻게 러시아어로 써야 되나? 수식 기호만으로. 그래서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써놓은 거 이 수식만 딱딱딱딱 하면은 이 한글로 표현된 거랑 같은 의미 되는 거죠. 이게 됐습니까? 자, 아래 2번도 한번 해볼까요? 2번도 우리는 지금 fx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근데 우리가 식을 보니까 얘는 fx가 아니네. 얘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는? 위에 거를 다 제곱해주고 뭘로 나눠야 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수식으로 쓴다라면은 x제곱 플러스 1의 fx의 제곱이 가운데 껴있는 거고 여기에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가 있다. 1번에서는 등호가 있었거든요. 2번은 등호가 없어요. 어떡하죠? 그래도 상관없나요? 상관이 없죠. 그렇죠? 둘이 같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상식적으로 얘의 극한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왼쪽 극한값이랑 오른쪽 극한값이 같으니까 그렇죠? 같으니까 얘를 구하라고 한 거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학교 기출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교 기출 보잖아요. 왼쪽은 이쁘게 생겼는데 오른쪽은 못 생겼어요. 이게 왜? 얘는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못 구하게끔 식을 써놨어요. 일부러 뭐 더럽게 그려놓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얘랑 어차피 같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만 구하면 됩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걔가 답인 거죠. 아니 설마 얘가 4로 갔는데 얘가 5로 가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린 둘 중에 이쁜 거 하나만 골라서 계산해 주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답을 구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얘가. 자, 그러면은 얘 무한대로 취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차수가 같죠. 분모분자. 그러면 개수 비교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도 2x 플러스 4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은 4x제곱이고 왼쪽 변도 분자의 최고차항은 4x제곱이에요. 그럼 둘 다 뭘로 가요? 얘 4로 가고 얘 4로 가니까 끼어있는 애는 4로 갈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둘 다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한쪽만 가지고서 어차피 같을 거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하고 쓰면 바보다. 한쪽만 계산한 다음에 위에 이거 썼던 식처럼 둘이 같아요 뭘로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 것만 계산한 다음에 뒤에 것도 어차피 같은 걸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죠? 이렇게 이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극한의 활용. 15분 남았네. 자, 얘는 푸는 방법을 문제의 마지막 줄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얘는 그게 무슨 뜻이냐? 어딜 보시면 되냐면요. 리미트의 아래를 보시는 거가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1번이요. 이거를 보고서 문제 푸는 거예요. 얘를. 왜냐면요. 뒤에 뭐라 써져 있냐면 pH-PA라고 써져 있죠. 얘는 어떤 식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쵸? 그러면은 얘가 T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T로 나와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pH-PA라는 거는 얘는 FT예요. 뭐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강조하나 싶을 텐데 이거는 나왔다라는 얘기가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뻐요.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기준이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보면 알아요. a네요. 그럼 뒤에 있는 거 뭘로 써야 돼요? FA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뒤에 있는 수식을 A에 관련된 걸로 해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X나 Y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T를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지. A로 해야 된다는 거지. 얘가 A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적어도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저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위에 식에서도 pH라는 선분 길이와 PA라는 선분 길이를 내가 T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얘 좌표가 지금 t, 루트 t래요. 이렇게. 그럼 pH 길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t가 되는 거죠. 그럼 PA 길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2, 0과의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A라는 거는 루트에 T-2의 제곱에 플러스 루트 T의 제곱 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됐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써주세요. 그러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PH 길이니까 T 마이너스 PA니까 루트 T-2의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유리화. 그렇죠? 유리화. 그래서 유리화 리미트 t 무한대로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저 계산해 줘야겠다.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렇게. 이거 분모에는 t 플러스 루트 2t 제곱 너 왜 2t 제곱이라 썼지?
아 미안해 잘못 썼어. t제곱에 마이너스 3t네. t제곱에 마이너스 3t.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없애줄 거 없애주고 이렇게 차수 비교하면 되죠. 둘 다 1차. 그렇죠? 분모 분자 차수 1차로 똑같아. 개수 비교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분모의 1차항 개수 2, 분자의 1차항 개수 3. 그래서 2분의 3. 얘는 루트 안에 t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t라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아요? 이거 2분의 3 나오는 거 괜찮습니까? 있나요? 우리 아까 그 이쁘게 생긴 거 하나만 해볼까요? 그냥 이거 일단 그래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점의 좌표 같은 것부터 찾아봤잖아요 항상.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P가 A, 0이니까 이 직선이 X는 A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8분의 1X의 제곱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으니까 그럼 A의 좌표는 A, 8분의 1 A제곱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X축부터 사용된 걸 한 걸 BC라고 하자. 자, 그럼 B의 좌표도 A로 시작을 하고 C의 좌표도 A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X는 A를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대입합시다. Y-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A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여기 위에 X에다 A 대입했어요. 위에 식에다가. 괜찮나요? 그래서 A제곱 이항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Y-1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 나온다는 거죠. 얘가. 그러면 Y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온 겁니까? BC Y좌표가 나온 거예요. BC Y좌표가. 됐어요? 그러면 저 구한 Y가 B와 C의 Y좌표가 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1-A제곱 양수겠죠. 그렇죠? 왜? 얘 음수면은 Y-1은 허수라는 건데 그럼 교점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는 양수일 거예요. 플러스 양수와 마이너스 양수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더 위에 있어요? C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BY 좌표는 뭐가 나와야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 얘는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A로 바꿨죠. 그래서 왜 A로 표현한 거야? 리미트 A 제로 플러스니까.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PA의 길이 하게 되면은 AY 좌표에서 PY 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럼 얘는 8분의 1 A제곱 곱하기 PC 하게 되면은 CY 좌표에서 0을 뺀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PB 하게 되면 BY 좌표니까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무슨 꼴이죠? (0분의 0이잖아요) A에다 0 넣는 거니까 A에다 0 넣어보세요. A에다 0 넣으면은 분모가 1 빼기 1. 그렇죠? 분자는 8분의 1 곱하기 0 곱하기 그리고 0이잖아요.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분의 0 꼴이에요. 그리고 루트 나와 있네. 그러면은 대놓고 뭐 하라는 거야? 합차 쓰라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A 0 플러스에 분모의 합차를 합시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을 위아래다 곱한다 생각하면은 얘는 8분의 1 a 제곱에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의 제곱, 그리고 분모는 1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분모가 뭐가 나와? a 제곱 나오죠? 그럼 a 제곱 사라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8분의 1 곱하기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얘가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괜찮습니까? a 제곱 약분 됐어요. 위아래. 근데 이거 일부러 계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기 a에다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1 플러스 1 2의 제곱 4 8분의 4 그래서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재밌죠? 이런 것만 계속 풀고 싶죠? 이거 5번 봐. 5번 너무 신나지 않아? 이건 같이 풀어보고 해야 돼. 머리 아프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합시다.